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9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계열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지금 보면 사회계열 2번이죠. 100분이고 차이는 뭐예요? 사회계열이니까 3번에 수리가 나오죠. 수리 못하면 여러분 솔직히 다 떨어집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우에 수리 문제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말했듯이 지금 3번은 보면은 수리 문제거든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이화여자대학교에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수학은 그냥 수리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대학교에 나온 그쵸 우리가 예시 답안에 수리 답이 맞았나 틀렸나밖에 할 게 없어. 그냥 여러분은 순전히 수학 실력이에요. 단순히 그냥 수학 계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한 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논술에 있어서 수리를 잘 안 다뤄본 거야. 그러니까 뭐를 변수로 잡고 어떠한 걸 이때 적용을 들어가야겠다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수학 공식. 여러분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마저 수리까지 풀어봅시다. 수리를 풀면 제가 입문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점수제로 나오면 성대 2대 뭐 이런 경우에 곱하기 20 때리라고 800. 그쵸? 1-1-2죠. 각각에 그러면은 몇 자씩 써? 400씩 쓰면 되겠네. 곱하기 20 곱하기 20. 그냥 제 방법이에요. 이 정도 쓰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30점 몇 자예요? 곱하기 20 때려서 600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분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 1-1이랑 1-2가 좀 독특하죠. 다 뭐예요? 다 비교형이야. 다 비교. 전부 다 비교형이야. 비교 참 좋아하죠. 원래 연대가 정말 좋아했는데 시험 전에 얘기했지만 연대 이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대 준비한 학생들은 이대도 붙기 편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가나의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시오. 비교형이에요. 다라에 나타난 디지털 시대의 기록, 개인 기록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비교형 문제인 거 알겠죠? 근데 두 번째 거 볼게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래. 그럼 뭐예요? 설명형이야? 뭐 그렇게 해도 돼. 뭐 가는 이렇고 다는 이렇고 딱 끝내고 그래도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뭘 알아먹어야 돼? 얘도 비교형이구나를 알아먹음과 동시에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어도 비교형이란 건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써줘야 돼요. 공통점이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한두 문장이라도 근데 적어는 줘야 된다고. 이해되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공주, 공항 한 문장씩 해서 100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각각의 항목을 잡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두 개, A, B라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야. 매체에 대한 매체에 대한 평가라고 할 게 항상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가나 요약하고 두 번째, 매체의 매체의 결과, 기능, 매체는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가나 요약해서 400자죠. 지금 100자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쓰면 총 몇 자예요? 얘도 200, 얘도 100자, 얘도 100자. 합이 300자죠. 좀 부족하네. 한두 문장씩 그때그때 조절하면서 써주면 되겠죠. 어차피 뭐예요? 요약이니까. 이해돼요? 앞에 인문에서도 비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문 사이 제발 다 풀어보고 들어가세요. 큰 차이 없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또한 2번은 뭐야? 2번 또한 마찬가지죠. 뭐긴 뭐야? 얘도 비교형이니까. 똑같아. 첫 번째 뭐야? 공주, 공항을 씁니다. 공주, 공항에 100자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다라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 근데 얘는 개인 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개인 기록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항목이 뭐가 되겠어? 관점과 비슷한 말이 되겠죠. 저는 여기를 뭐라고 좀 바꿨냐면 그대로 쓰기 싫어서 강조점이라고 했어요. 이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분량이 400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지? 크게 많이 쓸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관점에, 이 강조점에 대해서 다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강조점에 대해서 또 라의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문단 구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끝에 답안은 저랑 같이 보면 되고, 마지막 2번 볼게.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못할 리가 없는 문제죠. 못하면 안 되는 문제고. 뭐예요? 가, 나, 다, 라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바의 소통에 대해 견해를 또 뭐래? 비교하래. 자, 지금 비교가 3번 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 그쵸? 비교를 3번이나 하래. 그러니까
힘들다라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비교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고 그 다음 뭐예요? 사의 입장에서 각각의 견해를 비판하래. 비판 뭐예요? 평가인데 주장이 정해져 있다고. 뭐라고? 부당하다. 논점이 맞지가 않다.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 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공주, 공항 쓰라고. 마, 반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600자죠. 근데 비교하고 또 비판도 해야 돼. 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판 몇 번 해야 돼? 자,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자, 우리가 뭐 한다고 지금? 사의 입장에서 각각의 견해를 지금 마 비판하고 또한 사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바 비판해야 돼. 그쵸? 근데 지금 주의근상 쓰면 뭐예요? 아무리 줄여도 150이고 상술 한 문장까지 써준다 치면 몇 자예요? 200자가 나옵니다. 색깔 바꿀까? 200자, 200자야. 보여요? 벌써 400 먹고 들어간다고. 남은 게 몇 자예요? 200자밖에 안 돼. 여기 200자밖에 할당이 안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근데 물론 최소기 때문에 좀 더 써도 됩니다. 제가 말했죠. 20 곱한 다음에 그 이상으로 써주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200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 항목을 한 개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짧게 써야지.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들어가겠네. 이 항목에 대해서 마는 어떻고 바는 어떻다 해서 지금 벌써 100자니까 얘도 100자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혹은 조금 더 너무 짧다 싶으면 한 문장에서 한 두 문장, 두 문장씩은 써주면 되겠죠. 제가 볼 땐 두 문장씩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700자 되겠지만 여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주는 학교들은 대부분 분량에 예민하게 굴지 않아. 연대는 뭐 주긴 하지만 글자 수를 연대, 이대, 뭐 성대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끝났구나. 자, 제가 직접 쓴 답안 보면서 같이 들어갈게요. 자, 한번 보면은 비교만 세 문제라 이 문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비교 연습하기에 좋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지금 뭐라고? 공주, 공항을 써주라고. 합이 몇 자? 100자. 볼게요. 나는 뭐라고? 공통적으로 매체가 편집자의 주관성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가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대. 매체라는 게 그렇게 한대. 근데 하지만 뭐예요? 제시문 가나의 저자들은 정보 왜곡의 원인과 편집자의 주관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견해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문장 썼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왜곡의 원인 그 다음에 주관성, 편집자 주관성의 의미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해서 저자는 뭐예요? 원인을 정보의 오락화로 생각한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 지금 이 오락이 뭐예요? 오락의 관점에서 정보를 변형시키기 때문이죠. 보이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정보 왜곡은 지금 외부 세력의 정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이 압력이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여기는 내가 좀 이렇게 짧게 문장을 좀 안 맞췄네요. 비교는 웬만하면은 대학교 측 거를 조금 더 반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 의미. 가에선 뭐라 그래요? 편집자들이 책임의식을 결여하게 되면 편집자의 주관성의 정보 왜곡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입장을 취하죠. 편집자의 주관성에 관한 의미. 이 말이 이해돼요? 나는 어떻대? 편집자들이 외부 세력의 압력을 극복할 경우 어떻게 된대요? 편집자의 주관성은 보다는 오히려 진실의 전달을 촉진한대요. 조금 어렵죠.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제가 잡은 건데 이 두 번째 거는 좀 그 대학교 답안을 갖고 온 건데 개인적으로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대학교 답안이니까 꼭 체크하셔야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볼게요. 또 비교해. 어떻게 한다고? 두 문장 공주 공항 들어간다고. 다라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개인기록 보호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러나 뭐예요? 개인기록의 강조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둘 다 한 문단으로 합쳐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길게 빼느라고 썼는데 지금 A, 이 강조점에 대해서 뭐라고? 관점을 비교하라 그랬죠. 개인 기록의 이칠 권리를 강조하며 제시문 라는 이와 달리 뭐란 얘기예요? 개인 기록 보존의 가치를 강조하죠. 그 내용은 요약이니까 사실상 이 비교 관점, 비교 항목에 대해서 공통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뭐예요? 여기까지 비교라고. 자, 바는 뭐예요? 사람 간의 이상적인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서 뭐예요?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나 뭐예요?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공주, 공항, 백자.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소통의 방식이라는 이 항목 A에 대해서 지금 뭐 한다고?
요약을 시작한다고. 차이를 보여주자고. 제시문 마, 이에 반해 제시문 바. 보이시죠? 소통의 방식. 제시문 마는 뭐예요? 안티 자체가 소통의 방식이래. 안티지만 소통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는 소통의 방식을 주장하죠. 왜 그래요? 안티는 상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서로 다른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되죠? 안티 또한 소통이다 이거죠. 안티를 뭐 긍정적인 방향. 자, 이에 반해 바는 뭐예요? 이 침묵을. 가는 안티. 반은 침묵을 소통의 방식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인디언들의 침묵 예시를 가져다 주면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고? 이 사의 입장으로 지금 위에서 정리한 마, 바를 비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개만 짚고 넘어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마, 바는 했어요. 근데 사를 근거로 여기를 비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사 요약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 근데 이게 지금 분량이 몇 자죠? 600자죠. 많이 써봤자 700, 뭐 더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6, 700자 안에서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를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사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근상에서 써줄 건데 지금 그래서 굳이 사를 딱 요약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사에 대해 뭐 엄청난 뭐 많은 양의 제시문이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사 요약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괜찮다 이거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사 한 두 문장 해도 되는데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알죠? 왜 그래요? 그냥 묻는 거에 대답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분량상의 이유로 별로 하지 않는 게 좋다. 한번 볼게요. 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마는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또한 뭐예요?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평가형은 뭐가 있어요? 주의근상을 쓰죠. 근데 뭐예요? 타당과 부당이 존재하죠. 근데 문제 자체에서 아예 멘트를 어떻게 줄 때가 있어? 멘트를 아예 옹호하시오 혹은 비판하시오라고 줄 때가 있어요. 이 문제처럼. 그럼 뭐예요? 주장은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 부당이고 옹호하시오라고 했으면 무조건 타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장은 줬어요. 우리는 타당이면 왜 대상과 제시문 근거가 맞냐? 같은 논리를 말해서 타당하다는 걸 보여주면 되고 부당이면 이미 답은 정해줬어. 대상과 근거가 맞지 않으니까 부당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쉬운 문제라 이거야. 자,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장, 이유, 근거, 상술. 그 다음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상술 한 문장씩으로 해서 200자로 제가 끊었죠. 600자 쓰고 싶으니까. 볼게요. 사의 입장에서 많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대상에 따르면은 안티는 기본적으로 폭언이죠. 그리고 욕설이죠. 그래서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죠. 이는 뭐야? 사에서 어떤 얘기야? 사람의 지금 뭐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의 입장과 뭐라고? 상충된다고. 이 말이에요. 얘네 대상과 근거가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그래서 즉 뭐예요? 안티문화는 뭐 인터넷에서 뭐에서 비방하는 말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근거를 합친 얘기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또한 바 또한 뭐예요?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다시 대상과 근거를 맞춰줄게. 이유와 근거를. 자, 바의 저자는 뭐예요? 인디언들의 침묵으로 인해 당황하고 그들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사에서 지금 뭐예요? 말이라는 건 시적절하게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과 다른 맥락이다. 즉 뭐예요? 이유 근거가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논점이 달라서 부당으로 간다고. 그래서 상수를 볼게요. 인디언들의 침묵은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소통 방식으로서 시적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의 지금 근거를 볼 때 또 맞지 않은 걸 보여줌으로써 한 번 더 부당을 강조해 주자는 얘기야. 요건 한 번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사람을 자기네 문화랍시고 침묵을 지키죠. 얘네는 예의일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당황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통, 그러니까 말이 시의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당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1. 지금 이거 봐도 되고 사실 이건 그냥 대학교 답안 올라간 거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3-1에 대해서 세입 회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1,400원이고 세출은 1,400원. 지금 요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면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냐 없냐인데 이건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2대 답안인데 우리가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통해서 뭐예요? 주장은 뭐가 나와야 돼? 주장은 정부 개입은
정부 개입은 정당화돼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상황이 나오겠죠. 문제 상황, 이국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근거는 뭐예요? 이 계산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여기서 잘 계산했겠죠. 그걸 통해서 맞춰줘서 따라서 정부 개입은 하면 안 된다를 한번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수학을 못 풀면 아예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수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못했으면 어때? 지금 며칠 남았어? 이틀 남았어요. 지금 공부해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